안녕하세요. 진해의 마을 라디오.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이다. 박진숙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우리 지역, 우리 이웃들과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이다에서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요. 나이든 장애와 함께하기 1부입니다. 올봄 어느 날 비가 아주 조금 내리던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유치원생 아이를 등원시키고 우산을 가져갈까 망설이다가 개어가는 파란 하늘을 믿고 가볍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장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지난해처럼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집에 있다 보니까 활기찬 시장 풍경과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장을 보던 때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중앙시장에 내려서 승객 몇 분들과 신호등이 바뀌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고 시장을 향해서 걷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소리를 높이시네요. 어디가? 반대편을 보니 허리가 좀 굽으신 할머님이 조금 느리게 걸음을 옮기시며 대답하십니다. 집에 아파서 며칠 집에 있었더니 더 아프더라. 그래 나왔지. 두 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옆에 할머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는 기다. 저는 다음 대화를 기대했지만 두 분은 마주 서지도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다시 멀어지셨고 바삐 길을 가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시장 입구로 들어가셨고 다른 할머님 손에는 검은 봉지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다시 버스에 오르면서 그리고 그 후에도 가끔씩 할머님들 대화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다. 몸이 아파 며칠씩 앓았더라도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다 보면 없던 기운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 소리를 듣고 바깥 공기를 쐬다 보면 무언가 다시 해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예년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들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에서야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신 걸까요? 불안함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불안함을 나눌 대상 없이 혼자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세대라면, 그리고 또 무엇보다 외부의 도움 없이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고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불안, 불편함, 힘듦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가늠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전국 1인 가구가 올해 10월에 940만을 넘어섰다는 행정안전부의 통계는 들으셨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몇 년 전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진해의 경우에는 2018년 진해 노인종합복지관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11.8%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진해 인구도 19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노인 인구도 증가 추세여서 조금 더 상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 수는 263만 3천 명, 전체 인구 5.1%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100명 중 5명 정도가 장애 등록을 한 것이죠. 2020년 12월 기준 창원시청의
장애인 등록 현황에서 진해구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13개 행정동에서 8,944명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노년층 장애인 중에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나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었던 이유는 아마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 사이버대학교에서 언어 치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에는 폭력 예방 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정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장애인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를 개정했고 약 7만여 개의 기관에 속하는 직원과 학생에 대해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보면 후천적 장애 발생률이 88.1%, 50대 이상 장애인이 76.9%입니다. 살다 보니까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어느 날 장애인이 되는 비율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장애인이 되는 비율도 아주 높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란 무엇일까요? 장애는 쉽게 장애인물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신체 기능에 손상된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은요, 장애란 단어에 사람인자가 추가된 단어이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장애 범주는 어떻게 될까요? 15범주가 있는데요.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합니다. 신체적 장애에는 12범주가 있고 정신적 장애는 3범주가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12범주 중에 6가지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고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이 중 뇌병변 장애는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해 근육 강직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입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거나 말의 속도가 느린 것이고요. 지적 장애와는 다릅니다. 시각장애는요,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보다는 저시력자인 경우가 많고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문서를 확대하거나 음성 출력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자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화, 입모양으로 대화를 하는 구화를 할 수 있고 남아있는 자녀 청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자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장애 중 내부 신체 기능 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로 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는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뇌전증 장애라고 부르니까 기억해 주세요. 정신적 장애는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 비율이
19.4%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현재 장애인 비율은 5.1%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장애 범주를 정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 출연율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범주가 다양할수록 장애인 수가 차이가 나겠죠. 자, 지금까지 장애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잠시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들으면서 풀었던 퀴즈 몇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1번.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는 옳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장애자, 2번 장애인, 3번 장애우. 5가지 셀게요. 5, 4, 3, 2, 1. 네, 맞췄습니다. 2번 장애인입니다. 장애자는 nom자를 써서 과거에서부터 장애를 비하하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장애가 천시받던 시대에 쓰던 표현이니까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 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이 처음 도입돼서 시작됐던 1988년 올림픽 때 1988년 서울 장애자 올림픽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이 법정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쓰지 말자로 바뀌었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장애우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존중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자로 버두자를 쓰는데 아마 장애 가진 분들은 우리들의 소중한 이웃이고 친구다 라는 의미로 쓰게 됐지만 이 역시 당사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부가적인 의미가 덧붙여지지 않고 가장 오래 쓰였고 가장 당사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표현이라고 하니까 장애인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문제예요. 2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애 유형은 무엇일까요? 1번 지체장애, 2번 안면장애, 3번 에이즈, 4번 자폐성 장애. 5가지 할게요. 5, 4, 3, 2, 1. 네, 맞췄습니다. 3번이에요. 에이즈나 당뇨, 암, 알코올 중독 등의 경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유형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특정 국가에서는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3번째. 우리나라 등록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기억이 나시겠죠? 1번 지체장애, 2번 시각장애, 3번 심장장애, 4번 지적장애.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네, 1번이에요. 지체장애. 외부 신체 외부 장애 중 하나인 지체장애는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약 47.9%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장애입니다. 자, 그럼 차량 주차 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을 할 경우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1번 5만원, 2번 10만원, 3번 30만원, 4번 50만원. 이건 쉬운 문제죠? 5, 4, 3, 2, 1.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에요. 10만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이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입구를 막아놓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상의 장애인식 개성교육 의무교육 대상 기관 유형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공공기관, 2번 지방자치단체, 3번 초중고등학교, 4번 중소기업.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5, 4, 3, 2, 1.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에요.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해서 고용 노동불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퀴즈 다 맞추셨나요? 잘하셨습니다. 녹음을 하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날씨는 어떠셨나요? 흐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바람이 거세거나 천둥 번개가 친다 해도 곧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을 기다리면 날씨는 또 바뀌니까요. 그게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너무 애쓰지 말고 살기로 합시다.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내일 다시 힘낼 수 있는 에너지는 조금 아껴두기로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지금이 내 인생의 봄날이다에서는 나이든 장애와 함께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우리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세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애쓰셨습니다. 박진숙이었습니다.